원래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지만 원래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종호 원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통해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되돌아보니까 뽑아야 되는 상실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얘기만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천적으로 치아 개수가 적은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선천적으로 치아 개수가 적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적은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상 개수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이득일까요? 우선 이렇게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것을 결손치가 있다, 부분적으로 결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본무치증, 드물기는 하지만 완전히 치아가 결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악무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덜 나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치아가 발달하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를 하거나 산모가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같은 전신질환에 영향을 받았을 때 태아가 임신 중에 노출되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직 잘 모른다. 우선 치아는 정상 개수만큼 있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2개, 콧구멍 2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처럼 치아도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형태로 있는 것도 진화학적으로 그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지만 원래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고 불편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일 뿐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위와 아래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합이 맞지 않으면 톱니에 이가 나간 것처럼 아기가 맞물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치아가 도미노처럼 조금씩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씹는 힘이 거의 100kg에 육박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힘이 더 적은 숫자에 더 짜임새에 있지 못하게 맞물려 있는 치아들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남들보다 짧은 수명의 치아를 가지게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치아가 없는지, 남아있는 치아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에 따라서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로 회복을 할 것인지, 회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할 것인지 모든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의 맞물림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가장 이상적인 맞물림으로 배열을 다시 해주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치가 있는 분들은요, 치아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치가 발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쭉 밀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치가 빠져야 되는데 이 유치가 빠지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유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정을 할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공간이 딱 정상적인 치아의 크기만큼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만 단순히 해서 회복을 시켜주면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운이 좋은 케이스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정은 이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상실된 치아 크기와 정확히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상실된 치아 때문에 하나둘씩 밀리면서 맞물림이 안 좋게 된 치아들을 원래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케이스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아가 결손이 되었는데 위쪽에 유치는 남아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 보듯이 여기 이제 사랑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뿌리가 짧은 것들 유치가 남아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1대1로 물리게 됩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물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반 개씩 맞물리면서 정상적인 지그재그 형태의 톱니 맞물림이 생기게 되고, 아래쪽에는 기존의 유치보다는 원래 1.5mm에서 2mm 정도는 폭이 작아야 되는 정상적인 두 번째 소구치의 크기로 임플란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니도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을 벌려가지고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4개 치아를 만들어준 것이죠. 정말 다행인 거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결손치가 있고 유치가 남아있는 분들은요, 더 많은 치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분은 위쪽 치아는 외소치가 있거나 아니면 결손치가 있거나 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쪽은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되 아래쪽에 치아의 공간을 이렇게 유치 때문에 넓었던 거를 다시 좁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치아 앞니 하나가 없었던 거를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브릿지로 다시 4개의 앞니를 만들어주고 복합적인 치료 계획을 통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아직 수술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유치가 하나 있고 볼소실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여기서 염증과 통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교정 없이 임플란트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니 쪽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교정을 이제 권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이 굉장히 약하신 편이었고 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무르고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도 어금니가 위쪽에는 하나가 없는데 이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좌측에 남아있는 하나의 어금니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지금 60대 가까우신데 여태까지 이제 치아를 관리를 해오신 과정을 보았을 때 교정이 그래도 필수적이진 않겠구나, 오른쪽 위에도 임플란트만 하시게 되더라도 오래 쓰실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임플란트만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맞물림의 정도는 당연히 이상적이지는 않게 되겠지만 지금 유치의 공간이랑 원래 들어가야 될 어금니의 공간 차이가 거의 1mm 내외였기 때문에 이런 치료 계획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중선이 약간 틀어진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송곳니입니다. 즉 여기에 두 번째 치아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맞물림의 정도가 조금씩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오픈바이트, 공간이 생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두 번째 치아를 복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교정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치가 있고 유치가 아예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교합 자체는 많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는데 우측의 교합이 4번째 치아부터 꽤나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셨고 본인 자체도 심미적으로나 이런 오픈바이트가 너무나 보기 싫어했으셨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후가 이제 걱정이 되신다고 해서 교정을 시작을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니즈라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저장력 아니면은 현재 나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임플란트를 하냐 안 하냐 한다면은 교정을 동반해서 아니면 보철을 동반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체적인 치료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결손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아가 없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미리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주변의 치과에 꼭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